누군가는 말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낳아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 아니겠느냐고. 하지만 나는 그 말이 반쪽만 진실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이 여전히 여성의 희생으로 유지되는 거라면 그것이 온전한 행복일 수 있을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결혼제도는 너무 비합리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역할놀이잖아요. 너무 역할놀이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할 때 비합리적일 뿐더러 하고 싶지도 않고 감정에 가지도 않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하기를 강요를 받는다는 거죠. 내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것도 기쁜 듯이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을 저는 해낼 자신도 없고요. 많은 분들이 그런 걸 해내는 거 보면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국업체 실장님이신데 나는 오늘 사회는 결혼 정년기를 넘긴 여성을 어떻게 보는지 취재를 한다. 이런 색깔 자체가 참 그녀의 직업은 결혼에 관한 모든 것을 기획하고 준비해주는 웨딩 플래너다. 그리고 제 친구한테도 이걸 권했었거든요. 그녀 역시 사회의 시선이 부담스럽다. 평범한 거요, 참한 걸 좋아하는. 저는 한 20대 후반 정도, 한 8, 9 그때쯤에 작은 아빠한테 그렇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상하게 작은 아빠가 명절 때만 거의 보잖아요. 뭐 할머니 생신, 뭐 아빠 생신, 뭐 이렇게 딱 며칠이잖아요. 한 열흘도 안 되잖아요. 1년에 한 4, 5번 많아요. 그런데 맨날 노처녀 냄새 난다. 너는 뭐 언제 가냐. 뭐 하여튼 뭐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싱글 생활을 가장 어렵게 하는 건 단지 타인의 시선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속 없이 혼자 사는 자유를 꿈꾸곤 한다. 그러나 자유의 이면에는 외로움이라는 무서운 존재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람과 관계를 나누고 싶은 욕망이 있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다. 제가 옛날에 고등학교 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계속 이제 오래 혼자 사시다가 결혼을 하셨는데 그분은 결혼하신 이유가 토요일 오후를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단순히 외로움이다. 외로움을 못 참은 것이다. 라고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토요일 오후가 주는 자유를 견디지를 못한 거죠. 저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포기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되게 저 스스로는 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려고 하죠. 나는 지금 여러 인터넷 동호회에 가입해 있다. 이들도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만난 친구들이다. 좀 시간이 넉넉했는데 1시간 정도 수시로 만나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눈다. 관심과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떨 땐 피를 나눈 가족보다 마음이 잘 통한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게 뭐 지역적인 혹은 나이의 한계 이런 데 부딪히지 않게 뭐 같은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임들에 참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저는 사실은 진짜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돈을 모은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그러나 결혼을 거부하는 나도 때론 가족이 그립다. 아프거나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내가 잘했건 잘못했건 무조건 내 편인 사람, 가족을 원할 때가 있다. 언니 나야. 잘 있었어? 예진아. 헤헤헤헤. 뭐 했어? 그냥 언제 왔어? 아까 아까 왔어? 응. 언니 딸기 사왔어. 엄마 같은 거 기억나? 응. 예진이 입으러 갖고 왔어. 한겨울 옷인데. 이거 맞을까? 내 나이 10살 때부터 언니와 떨어져 살았지만 언니는 나에게 가족의 따스함을 주는 엄마 같은 존재다. 내가 왜?
그치? 안 그럴 거지, 예진이. 예진아. 사랑에 빠졌는데. 10년 전 결혼해서 지금 둘째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는 언니. 살짝 그냥. 언니는 결혼하고 나니 더 행복하고 가족에 대해, 인생에 대해 새로 눈뜬 것이 많다고 말한다. 알파야. 가족이란 관계 속에서 아 이런 건 정말 내가 평생 모를 수밖에 없었던 감정이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가족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제가 알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참 사야도 느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행복한 가정이 얼마나 따뜻한지, 가족이 주는 안정감과 치유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일까? 사실 결혼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전쟁이잖아요. 안정을 원해서 하지만 그 안에서는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주도권 싸움도 일어나고 있는 거고 서로의 감정적인 부대낌이나 흐름도 계속 있는 거고 둘만의 관계가 아니라 뭐 시댁이나 뭐 친정이나 뭐 아이들과 이런 잠잠한 수면 밑에 있는 모든 그 엄청난 과정들을 사실은 견디고 있는 거잖아요. 시대가 변한 지금 가족의 의미는 무엇을 지키고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만 가족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 피를 나누지 않으면 가족이 될 수 없는 것일까? 걱정에서만 최소한 그것만 만나고 싶다라든지 가족이 좋은 가장 중요한 걸 하나 딱 꽂는다 치면 내 생각엔 그게 무조건적인 신뢰거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족의 요소라고 생각할 때는 굳이 그게 꼭 혈연이어야 된다는 그것만 버린다면 우리가 가족의 형태라든지 자기 삶의 관계를 훨씬 자유롭고 폭넓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도 진짜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사실 뭐 사람이 어떤 공동체든지 좀 속해 있지 않으면 삶 자체가 좀 불안정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소수파들이 어려운 점들도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정말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공동체를 자유자재로 말하면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구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참 서로가 행복할 것 같아요. 교환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닐까 싶어요. 가족에 대해서 너무 한계가 많으니까. 남들이 뭐 형식적으로 지금 그 정상적인 가족일지라도 이제는 그런 시간을 공유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가족이 되는 연습이 아니라 하여튼 뭐 그런 것들이 서로 같이 되지 않으면 예전처럼 그렇지. 그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지. 단순히 이제 뭐 혈연이라는 거, 혈육이라는 것만으로 가족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나 혼자만의 가족도 충분히 인정받아야 할 소중한 가족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저 스스로하고 연애하는 심정으로 살려고 되게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애인한테 해주듯이 저한테 선물을 해주고 제가 정말로 뭘 원하고 뭘 하고 싶은지를 늘 스스로 살피고 어쨌든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를 아우르고 사는 거라면 뭐 저한테 가장 중요한